합격 다 드리는 균쌤입니다. 제13강 피벗 테이블. 많은 양의 자료를 효율적으로 요약하여 나타내는 기능인 피벗 테이블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 먼저 엑셀의 화면에서 원본의 표를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이 표를 요약 정리해서 피벗 테이블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려면 먼저 표의 필드부터 레코드까지 표의 원본의 영역을 잡고 삽입에 가게 되면 피벗 테이블 단추가 있죠. 이걸 눌러서 피벗 테이블 만들기 대화 상자를 열어줍니다. 자, 이곳에선 분석할 데이터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선택한 범위가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시죠? 그런데 외부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만들 수 있다는 점도 필기에선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뒤에 나와 있는 범위로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피벗 테이블의 보고서를 어디에다 넣을지 위치를 결정해 줄 수 있는데요. 새 워크시트를 선택하게 되면 새로운 시트에 위치는 클릭할 수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될 거고요. 기존 워크시트를 누르게 되면 사용자가 위치를 이렇게 클릭해서 골라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같은 시트에 있는 I5셀의 피벗 테이블에 보고서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 확인을 누르면 왼쪽에 나와 있는 표를 기초로 한 피벗 테이블의 내용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얘를 클릭했을 때 피벗 테이블을 제어할 수 있는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원번호부터 입사일까지가 바로 왼쪽에 나와 있는 사원번호부터 입사일까지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화면을 조금 더 오른쪽으로 넘겨서 이 피벗 테이블을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필드의 목록을 각각의 자리에다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피벗 테이블의 모양새가 약간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지금은 먼저 행이라는 곳에다가 이름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보면 행은 본래 가로니까요. 그 가로의 제목으로 이렇게 이름이 들어온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열에다가 부서명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보면 열은 본래 세로이니까요. 세로의 제목으로 이렇게 부서명이 들어왔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안을 채워줄 수 있는 결정적인 내용, 값에다가 뭔가를 계산할 수 있는 내용인 급여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급여의 합계가 이렇게 계산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지금 무엇을 계산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이기도 한답니다. 이 급여는 꼭 합계로만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식으로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급여라고 되어 있는 것을 클릭해서 값필드 설정을 눌러보게 되면 부분합과 마찬가지로 합계, 개수, 평균 등이 이렇게 계산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지금은 평균을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보도록 하면 급여의 평균이 이와 같이 계산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또 이 값에는 하나의 값만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값이 들어올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여기에다가 직급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급여와 직급이 이렇게 열의 방향으로 보인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건데요. 이것을 행의 방향으로 보고자 한다면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시그마라는 내용이 바로 행으로 오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급여와 직급이 행의 방향으로 이렇게 보여진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사실 이 시그마는 아까는 없었잖아요. 이게 언제 생긴 거냐 하면 여기 값에다가 2개 이상의 필드를 집어넣으면 시그마가 이렇게 나타나니까요.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 행이나 열에는 추가적으로 뭔가를 더 못 집어넣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행에다가 직급을 이렇게 추가해서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직급 안에 이름들이 이렇게 그룹화돼서 보인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반대로 집어넣으면 이름 안에 직급이 이렇게 보인다는 게 확인이 되죠. 지금은 직급 안에 이름을 넣어서 좀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 중에서 특별한 데이터들만 필터해서 보고자 한다면 이 필터라는 공간에 값을 집어넣을 수도 있어서 이곳을 이용해서 필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사원번호를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입사일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시작한 위치는 I5셀인데 그 위에 칸에 필터의 목록이 나타나고요. 여기 역삼각형을 이용해서 나는 1번 사원번호를 가진 친구들의 목록만 볼 거야. 또는 여러 항목을 선택해서 1번과 3번의 사원번호의 정보만 볼 거야 라는 것들도 가능해집니다. 지금은 모두를 선택해서 모든 데이터를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확인을 하고 관련되어 있는 1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피벗 테이블을 조금 더 깊숙이 익혀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아래의 피벗 테이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래 피벗 테이블의 내용을 보면 제가 방금 만든 피벗 테이블의 내용과 일치하죠? 이 내용을 다시 지문에서 확인을 좀 해보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보시면 보고서 필터로 사용된 필드는 사원번호와 입사일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피벗 테이블이 시작되는 이곳 위에 들어있는 얘네들이 바로 보고서 필터로 해당되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맞는 말이 되겠죠.
다음 2번 행 레이블, 그러니까 행의 제목으로 사용된 필드는 직급과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행이 뭡니까? 가로라고 했잖아요. 그 가로의 제목은 바로 이 공간에 들어와 있죠. 이 공간에 들어와 있는 건 부장, 과장, 대리와 같은 직급과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이름들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2번의 내용도 맞는 말로 볼 수 있겠죠. 다음 3번 김남공은 영업이며 급여는 4,100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김남공의 정보를 찾아볼게요. 여기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김남공은 4,100이라는 급여의 평균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얘가 영업에 해당하는 이 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김남공은 영업팀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3번도 맞는 말이 되겠죠? 그렇다면 정답은 4번인데요. 4번의 내용 보시면 값 영역에 사용된 필드는 부서명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값에,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값들은 급여의 평균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부서명이 들어왔다는 게 올바르지 않은 말로 볼 수 있겠죠. 이번엔 피벗 테이블의 옵션 기능과 추가 기능에 대해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벗 테이블 내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 피벗 테이블 옵션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피벗 테이블 옵션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이곳에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으로 레이아웃 및 서식에 있는 빈셀 표시 부분인데요. 이 빈셀에다가 별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넣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여기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값들 있죠? 이 값들이 이렇게 보이곤 한답니다. 또한 두 번째 탭에 있는 요약 및 필터에서는 총합계에 대한 제어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행의 총합계와 열의 총합계 둘 다 체크되어 있어서 행의 총합에 해당하는 이 값과 그리고 열의 총합에 해당하는 이 값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행의 총합계를 제거하고 확인을 누르면 여기가 사라질 거예요.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반대로 행의 총합계를 체크하고 열의 총합계를 해제하게 되면 밑에 나와 있는, 즉 아래에 있는 열의 총합계가 사라지고 행의 총합계는 나타나게 될 겁니다. 또한 피벗 테이블은 자료를 그룹화를 할 수 있는데요. 그룹화를 하려면 수동으로 그룹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자동으로 그룹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산과 영업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주겠다라고 한다면 범위를 잡고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룹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나는 이곳을 A팀의 그룹으로 볼 거야 라고 해서 이 이름을 위에 수식 입력줄 해서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또 자동으로 그룹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러려면 데이터가 숫자 형태로 되어 있어야 돼서 사원번호를 잠시 열에다 갖다 놓고 이 열에 들어있던 부서명은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원번호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사원번호가 들어있는 이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눌러서 시작값과 끝값과 단위를 집어넣으면 그룹을 해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부터 8까지 3의 단위로 그룹할 거야 라고 하면 이렇게 확인을 눌렀을 때 1에서 3 영역, 그리고 4에서 6 영역, 7에서 9 영역까지 이렇게 그룹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피벗 테이블은 사용자가 수식을 추가해서 값필드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 기능은요, 피벗 테이블 도구에 나와 있는 분석 리본 메뉴를 누르시면 여기 계산이라는 그룹에 필드 항목 및 집합이라고 되어 있는 이곳을 눌러 계산 필드를 사용자가 계산을 해서 넣어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에 계산이라는 임시의 이름을 쓰고 수식으로는 1, 2, 3에다가 더하기 100을 한 값, 그러니까 223의 값이 추가되어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계산 필드가 여기에 이렇게 계산된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사용자가 수식을 추가해서 값을 만들 수 있다는 특징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지저분해서 계산 필드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이렇게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직급별로 이렇게 계산됐다는 게 확인이 되시는데요. 여기에서 4에서 6번을 가진 사원번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해당 데이터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시트 앞에 새로운 시트가 추가되면서 데이터의 내용이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벗 테이블은 원본의 데이터가 변한다고 해서 이 피벗 테이블의 결과가 바로바로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왼쪽에 원본이 있었잖아요. 이 원본에서 급여에 해당하는 값, 이 값을 1로 잡아놓고 컨트롤 엔터를 치면 이 값이 바로 이렇게 갱신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럴 땐 피벗 테이블 가서 피벗 테이블 도구에 나와 있는 분석 리본 메뉴에 새로 고침 또는 모두 새로 고침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값들이 갱신된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확인하고 관련되어 있는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다음 중 아래와 같은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기 위한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4번 먼저 보겠습니다.
행 레이블을 필드에 그룹화를 설정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 레이블이라고 하면 가로가 행이니까요. 그 가로의 제목에 해당하는 이것들이 행 레이블 아니겠습니까? 그쵸? 여기에는 월 단위로 그룹됐다라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바로 이 더하기 모양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실제 원본의 데이터를 보면 이 더하기 모양을 눌러서 이렇게 확장해 보면 이 데이터가 이런 겁니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이것은 어떻게 한 거냐 하면 원래 행 레이블에 가입일이라는 필드를 제가 이렇게 갖다 놨거든요. 이 가입일 필드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눌러서 날짜는 좀 특이하게도 시작일과 끝일 그리고 단위가 연, 월, 일, 분기순으로 이렇게 단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지금 월별로 단위를 설정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월 단위로 그룹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4번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다음 3번. 총합계는 열의 총합계만 표시되도록 설정하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열의 총합계라고 하면 열이 세로니까요. 그 밑에 나와 있는 이 총합계들을 의미하죠. 바로 여기에만 총합계가 있고 행의 총합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행의 총합계가 있으면 바로 이곳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3번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다음 2번. 피벗 테이블 옵션 대화 상자에서 빈 셀에다가 별 2개를 표시하였다. 바로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죠. 이런 곳에 전부 다 별 2개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정답은 1번인데요. 1번에 뭐가 틀렸는지 보면 피벗 테이블에 보고서를 넣을 위치로 기존 워크시트에 M3셀을 선택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피벗 테이블은 M5셀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 필터 부분은 피벗 테이블이 시작되는 곳 위에 있는 이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본의 내용을 좀 보시면요. 이 피벗 테이블의 위치를 피벗 테이블 도구의 분석 리본 메뉴에 동작이라는 그룹 안에 피벗 테이블 이동을 할 수 있는 단추가 있는데요. 얘를 눌러보면 M5셀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피벗 테이블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요것은 피벗 테이블의 위치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화면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문제 4번 보겠습니다. 아래 피벗 테이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부터 볼게요. 피벗 테이블의 보고서의 삽입 위치는 기존 워크시트의 B20셀이다. 여기 지금 확인되시죠? 이곳이 피벗 테이블이 시작하는 위치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3번 보겠습니다. 사원번호를 선택하여 사용자가 직접 그룹화를 설정하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원래 사원번호가 있었어요. 그 사원번호를 일부만 잡아놓고 그룹화를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화면을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예제와 똑같은 파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왼쪽에 걸려있는 그룹을 좀 해제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룹을 마찬가지로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사원번호의 일부분, 그러니까 A로 시작하는 자료들만 영역을 잡고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하게 되면 이 데이터에 대해서만 그룹이 된다는 거 확인이 될 거예요. 그리고 B에 해당하는 정보들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누르게 되면 B에 해당하는 정보들도 그룹 됐다는 게 확인이 되죠. C는 하나의 값밖에 없으니까 하나의 값은 그룹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룹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선택 범위를 그룹으로 묶을 수 없다라는 경고창이 뜨죠. 그렇기 때문에 C는 그룹화를 할 수 없다. 그래서 3번의 내용 나와 있는 거 무슨 말인지 확인될 거예요. 사용자가 직접 그룹화를 했다라는 말도 이해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4번의 내용 보면 행 레이블 영역에 필드에 필터 조건이 설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건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행 레이블이라고 하면 바로 이 정보들이 바로 행 레이블이잖아요. 그중 사원번호 2번이라는 필드는 이렇게 역삼각형이 아니라 필터 되어 있다는 아이콘의 모양이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여기엔 필터 됐다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이걸 또 화면으로 확인해 보면 여기 사원번호 2번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역삼각형을 눌러서 그룹 1번과 그룹 2번 말고 C008이라는 자료는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필터 됐다는 게 바로 4번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정답은 2번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A그룹과 B그룹은 자동으로 생성된 이름이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A그룹이라고 입력하는 거고 그 다음 여기도 B그룹이라고 직접 이렇게 수동으로 쓰는 거예요. 해서 자동으로 생성된 이름, 이 말이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이번엔 피벗 테이블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피벗 차트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을 클릭하고 나서 피벗 테이블 도구에 분석 리본 메뉴에 피벗 차트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차트를 삽입할 수 있는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요. 지금은 세로막 대형으로 확인을 눌러서 만들어 보면 피벗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일반적인 차트와는 달리 여기 필터 기능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 위치를 이렇게 막 바꿀 수도 있어요. 이러한 점이 일반적인 차트와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이러한 피벗 차트는 피벗 테이블 없이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본의 영역을 잡고 바로 삽입에 피벗 차트를 눌러서 새 워크시트를 누르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지면서 피벗 차트가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벗 테이블 없이는 피벗 차트를 만들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거예요. 그러면 피벗 차트를 만들어 놓고 피벗 테이블을 지워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피벗 테이블을 전체 선택해서 델리트를 누르면 지울 수 있거든요. 얘를 지우면 이 피벗 차트는 일반 차트로 변경이 됩니다. 이러한 특징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피벗 차트는 모든 차트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분산형의 내용을 선택해보면 이 분산형의 내용은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게 확인이 되고요. 또 여기 설명에서 분산형, 거품형, 주식형 차트는 피벗 차트로 만들 수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벗 차트에 대한 특징을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았네요. 자, 그러면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피벗 테이블 보고서와 피벗 차트 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먼저 보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서 값 영역에 표시되어 있는 데이터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추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값 영역에 이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이걸 클릭하고 델리트로 지워보면 이런 메시지가 떠요. 피벗 테이블의 이 부분을 변경할 수 없다라고 뜨죠. 값 영역에 있는 데이터들을 지우고자 한다면 여기 아까 배치해 놓았던 이 값에 있는 데이터를 빼줘야 해요. 그래서 일부의 내용을 지울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1번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다음 2번, 피벗 차트 보고서를 만들 때마다 동일한 데이터로 관련된 피벗 테이블 보고서가 자동으로 생성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왜 원본의 영역을 잡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삽입에 피벗 차트를 누르면, 그런 다음 확인 눌러볼게요. 그럼 피벗 테이블 같이 만들어진다고요. 이 얘기가 2번의 얘기예요.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죠. 다음 4번 먼저 볼게요. 행 또는 열 레이블에서 데이터의 정렬은 수동, 그러니까 항목을 끌어서 다시 정렬하는 방식이나 오름차순, 내림차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지금 열 레이블에 부서명이 들어있죠. 이 열 레이블에 있는 부서명을 클릭해서 오름이나 내림차순 정렬할 수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이런 방법 말고도 어떤 데이터를 클릭해서 이 데이터를 드래그해서 위치를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수동으로 정렬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4번도 맞는 말이 되겠죠. 그렇다면 정답은 3번인데요. 피벗 차트의 보고서로는 분산형 안 돼요. 주식형 안 돼요. 거품형 안 돼요. 이거 세 가지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6번 문제 보겠습니다. 피벗 차트 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먼저 볼게요. 피벗 차트 보고서에서 필터를 적용하면 피벗 테이블의 보고서도 자동으로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직접 해보면 되겠죠. 여기 피벗 차트에 있는 부서명을 영업팀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필터 해볼게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위에 나와 있는 피벗 테이블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다시 영업팀 확인. 보시다시피 위에 있는 피벗 테이블도 영업팀만 필터됐다라는 게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 1번은 맞는 말로 볼 수 있겠네요. 다음 2번. 처음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 때 자동으로 피벗 차트 보고서를 함께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기존 피벗 테이블의 보고서에서 피벗 차트 보고서를 만들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처음에 영역을 잡고 그 다음에 삽입에 가서 피벗 차트를 누르면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가 같이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동으로 피벗 차트 보고서를 함께 만들 수 있고, 이 말이 바로 이 내용이고, 그리고 기존 피벗 테이블에서 피벗 차트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건 뭐 아시죠? 이러한 피벗 테이블에서 분석 가셔서 피벗 차트를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 그러면 2번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을 겁니다. 자, 그럼 4번 먼저 볼게요. 피벗 차트 보고서를 삭제해도 관련된 피벗 테이블의 보고서는 삭제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피벗 차트 지워보면 알겠죠. 이거 지우면 얘 같이 안 지워진다는 얘기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래서 4번도 맞는 말로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정답은 3번인데요. 3번 내용 보시면 피벗 차트 보고서를 정적 차트로 변환하려면, 자, 여기까지 보면 정적 차트가 무엇이냐? 일반적인 형태의 차트거든요. 피벗 차트 보고서를 일반 차트로 변환하려면 그냥 피벗 테이블 지우면 되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선택한 후에 옵션의 동작 그룹의 모두 지우기 명령을 수행해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먼저 삭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피벗 차트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나와 있는 이 내용을 클릭하고 그 다음 분석에 가서 동작에 나와 있는 여기 지우기 있죠. 이걸 눌러서 모두 지우기를 하면 이 피벗 테이블이 지워지고 피벗 차트는 남게 된대요. 한번 해볼까요? 자, 모두 지우기를 눌렀더니 이렇게 뜹니다. 이런 내용들 다 지워지는데 괜찮냐 물어보죠. 당연히 지우기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면 자, 이게 지워진다 그래서 차트가 정적인 차트, 그러니까 일반 차트가 되는 게 아니라 차트 안에 있던 내용들도 다 지워집니다. 3번의 내용에서는 여기 옵션 동작 모두 지우기 가서 지우는 건 잘못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냥 델리트를 이용해서 피벗 테이블을 지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3번은 틀린 말로 볼 수 있겠네요. 피벗 테이블이란 많은 양의 자료를 효율적으로 요약하여 나타나는 기능을 말했죠. 이 피벗 테이블은 필터, 열, 행, 값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벗 테이블에서 원본 데이터가 변경되면 반드시 새로 고침을 눌러야만 갱신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피벗 차트가 만들어진 후에 피벗 테이블을 지우게 되면 이러한 피벗 차트는 일반 차트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많은 소식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합격을 다드리는 균쌤이었습니다.